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 제목이 뭐죠? 정규 분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정규 분포라는 아이가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어찌됐든 연속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목적이 다르다고 했어.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시청률을 조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는 건 시청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시청률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국 4,500만 명이 5천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 이제 가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을 선정할 거고요. 그리고 도시들을 선정해서 몇몇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시청률 조사 기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화를 해. 우리가 시청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계를 집에다 설치해도 됩니까? 라고 전화를 해서 갖다가 설치를 해요. 그 사람들만 시청률이 조사가 되는 거야. 어떤 집단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단 여러 개를 그 사람들 집에 가보면 기계가 있어서 키는 순간 시청률이 조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돌릴 때마다 시청률이 조사가 돼. 그래서 뭐 1초 시청률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사람이야. 자, 시청률이 15%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주위의 사람들을 봤더니 내 주위 사람들은 무한도전을 다 보는데 그럼 저거 15% 맞아?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요 무한도전 시청률을 조사하는 건 뭐냐면 이 시청률 조사하는 건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가 막 나올 거예요. 평균도 나오고 확률도 나올 거야. 자, 그랬는데 이제 뭘 할 거냐? 무한도전 시청 시간을 보는 거야. 이 시청률을 조사해보면 무한도전을 시청하는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이산환기 변수로 조사해봤더니 1시간 프로그램인데 평균적으로 30분만큼 보고요. 표준 편차가 5짜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시청률이 15%니까 15% 정도는 무한도전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0분 정도는 시청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하냐? 아니, 평균이 30인 거잖아. 그럼 과연 시청하는 사람들 중에 10분 이상, 15분 이하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여기까지 됐니? 이게 연속확률 변수가 된 거야. 왜냐? 우리가 무한도전 시청률이냐 시청 시간들을 조사할 때는 실제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평균 분산이 나와 있어. 이산확률 변수를 한 거야. 우리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청 시간을 이렇게 조사했어. 그런데 여기 이 시간이라는 녀석 자체가 실수 전범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연속확률 변수로 갑자기 바뀐 거야. 조사할 때는 이산확률 변수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고 났더니 이 시간 자체가 연속확률 변수가 됐고, 그럼 평균이 3이고 표준 편차가 5일 때 10분에서 15분 보는 사람 정도는 어느 정도 차지할까의 비율을 찾고 싶었던 거야. 요게 우리가 하는 정규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주어져 있어야 돼?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미 주어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요런 입장으로 문제를 푸는 단원이 여기고요. 사실은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 조건들이 생깁니다. 단 시험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여기는 자기가 학교 시험에서 여기 부분에 틀렸다? 그럼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이 정규 분포라는 건 어떤 거냐? 노말이라고 하는 n의 약자를 쓰고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짜리인 어떤 집단이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청 시간의 평균이 30분,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는 집단이 있는 거지. 무한도전을 본 사람 중에 약 15%의 국민 중에 그들의 평균이 30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 평균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녀석의 확률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야. 이걸 통해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을 때까지는 이산확률 변수인데 이걸 찾는 순간 이게 연속확률 변수가 된 거라고요.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하죠? 연속확률 변수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녀석이 필요합니다. 그 확률 밀도 함수 요 함수가 필요해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짜리인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합니다. 책 좀 잠깐 볼까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 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우리 이해 못해? 이거 적분 가능해? 이거 적분 불가능하다 얘들아. 우리가 적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녀석은 적분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 누가? 우리가? 내가 그린 게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야. 우리 아무것도 못해. 이해하지 마. 그냥 이런 식이 있다고만 보는 거야. 여기 과정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지수죠.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럼 2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이니까 0에 가까워질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을 해도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런 그래프 많이 보게 될 거야, 얘들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론조사하면 이런 그래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걸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몇 가지 특징들만 알아봅니다. 첫 번째, 식을 좀 볼게요. 지수예요. 근데 여기 요렇게 돼 있어요. x-m의 제곱이래요. 대칭 축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x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거냐 뭐가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이 녀석은 x는 m축 대칭이에요. 곧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갖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x는 m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됩니다. 따라서 m보다 크거나 같아의 확률, m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은 다 2분의 1이 될 것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식에서 뭘 읽을 수 있느냐? 시그마가 막 커져 보세요. 여기에 값은 지수값으로 뭐가 등장할 겁니다. 시그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은 점점 작아지겠죠. 표준 편차에 반비례해요. 최대값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최대값이 점점 내려올 거야. 그럼 내려오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진다고. 이런 형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최대값은 더 커져서 점점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 두 그래프 비교해봐봐. 이 두 그래프는 평균은 똑같은데 표준 편차가 달라. 너의 표준 편차를 A라고 하고 너의 표준 편차를 B라고 한다면 누가 더 작아? 얘가 훨씬 더 작은 아이야. 이게 더 고르게 분포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대값에 영향을 준다. 표준 편차에 반비례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에서 내가 어떤 녀석이 포함하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할 때 이 x가 연속확률 변수인 거지 이 녀석이 연속확률 변수가 아닌 거야. 자, 그럼 이건 궁금해? 안 궁금해? 이건 안 궁금해. 줄 거야 무조건. 이것까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아? 이렇게 준 상태에서 나보고 이거의 확률을 구하러 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그래프의 특징이 이렇대. 해볼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이거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없다니까 적분을 해야 돼, 얘들아. 이거의 확률을 구한다는 얘기는 이 fx를 가지고 여기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적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런 적분을 해본 적이 없어. 꿈도 꾸지 마. 하라고 나오지도 않을 거야? 그럼 못 구하는 거야.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여기의 확률을 구할 수는 없다고. 그 이유가 뭐냐? 아니 선생님, 그럼 우리보다 똑똑한 새끼가 이걸 구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구해놓으면 되겠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평균, 표준 편차가 세상에 딱 하나만 있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다 해줘? 다 해줄 수 없겠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통일시킬 거예요.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를 서로 다른 평균, 표준 편차들이 막 세상에 겁나 많이 존재하는데 그걸 하나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통일하는 과정을 만들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둬야 돼. 이걸 구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너 너무 많아. 너 세상에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나보고 어떻게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니? 라고 해서 이 아이를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짜리인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는 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자, 이 표준화는 어떻게 하는지 봐봐. 여기 봐야 돼. 지금 x의 평균이 m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데 y라고 예를 들면 이 y의 평균은 0이 돼야 되고요. y의 분산은 1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x의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인데 이렇게 만드는 식이 뭐가 있는지를 잘 보시면 y 대신에 이걸 해주는 거예요. 시그마 분의 1x 마이너스 m.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아까 우리 표준 점수 구할 때 식이야 이게. 갑니다.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잘 봐봐. 자, 시그마 분의 x입니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분의 1에 x의 평균에서 m을 빼주는 겁니다. 시그마 분의 m. 시그마가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시그마 분의 m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m이었으니까 m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됐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분산 어떻게 되죠? 더하고 뺀 거랑 관계없습니다. 곱한 거의 제곱 빼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 그래서 1이 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 기억해 줘야 돼? 표준화가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시킬 거예요. 이때 별량을 x라고 하면 표준화된 녀석의 별량은 z라고 하고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요렇게 하면 다 이거에 맞춰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전체적인 설명만 하고 문제 풀면서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부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 왜 이렇게 되지 자체가 말이 안 돼. 우리가 내용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세상에 평균과 표준 편차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녀석들을 가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요 별량 x가 연속 확률 변수로 바뀌어요. 따라서 나는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했어.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어.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녀석을 그려봤는데 내가 적분을 할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 녀석을 0과 1이라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라는 녀석으로 다 통일을 할 거예요. 그걸 표준화라고 하고 우리는 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아까 여기 있던 fx의 식 착한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이 fx의 식에다가 시그마에다 1을 집어넣고 m에다가는 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루트 2 파이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요런 형태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적분할 거야? 그럴 꿈에도 꾸지 마. 지금 지수함수에 합성함수 되어 있는 걸 여러분이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당연히 정규 분포 곡선과 다르지 않게 그려져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대칭축, 평균이 0짜리가 됐으니까 대칭축이 0짜리가 된 거고요. 이때의 변수를 z라고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난 알파 베타라고 한 적이 없어? 잘 봐봐. 이때는 x의 값이 알파 베타인 거예요. 나는 근데 z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이 부분의 확률을 누가 계산해 줬냐? 내가 계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책 뒤에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어요. 삼각함수 표처럼.
맨 뒤 책에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 읽으시면 돼요. 됐죠? 표 읽는 방법 이제 여러분 표 많이 읽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만 할 거예요, 얘들아. 자, 이게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문제가 어렵거나 그게 아니라 내용은 졸라 어려운데 내용에서 써먹을 만한 내용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기억하시고 내가 할 일들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짜리를 따르는 정규 분포가 존재한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청률, 무게, 뭐 사과의 무게, 어떤 녀석들의 무게 이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짜리 녀석이 나왔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확률의 계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 두 개의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 녀석 확률의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뭐를 해야 되느냐? 표준화라는 걸 하셔야 된다고요.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만 확률이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 이 표준화를 하는 방법은 시그마분의 x-m 요렇게 해서 표준화 시켜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 확률 자체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 등장하고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읽는 방법입니다. 기준이 Z예요. 자, 대칭축이 0짜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다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등호 중요해 안 중요해? 등호 중요하지 않아. 연속 확률 변수부터는 등호 자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표에는 항상 어떻게 나와 있느냐? 0부터 K까지 여기를 K라고 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K보다 작거나 같아요 확률. 요 확률들만 얘한테 표시되어 있어. 시작이 항상 0부터인 거야 얘들아. 그럼 만약에 나한테 시험 문제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나한테 찾으래요.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은 표 자체가 항상 0부터 시작한 거니까 0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알파까지 확률을 빼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몇 가지 그냥 우리가 대칭의 특징을 갖고 하는 거지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는 거 얘들아.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만 더 써. X가 알파보다, Z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 이만큼의 확률을 찾으래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절반이니까 2분의 1에서 0부터 알파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는 거예요. 왜냐? 표에 항상 0부터 K까지 확률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 여기 좀 봐봐. 얘랑 똑같은 걸 찾고 싶어. 얘를 무슨 이동시켜? 대칭 이동시켜. 그럼 얘는 뭐랑 똑같으냐 사실? Z가 마이너스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와 똑같다고요. 대칭축이 0짜리니까. 자, 시험 문제 만약에 여기 선생님 알파, 베타 다 양수라는 전제하에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찾으래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알파부터 0까지에다가 0부터 베타까지로 나눠서 하신 다음에 음수 부분은
확률 분포 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죠. 0부터 알파까지로 바꿔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1번이야. 요 정도만 해도 웬만한 시험 문제는 다 풉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평균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던 어떤 집단에서 내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러는 순간 연속 확률 변수로 바뀌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그래프의 특징, 대칭 축이 있다는 거, 표준 편차에 반비례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만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설명은 다 했습니다. 문제 풀면 돼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 m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을 찾고 싶어. 그런데 얘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표준화라는 걸 써야 됩니다.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알파가 여기에 어디로 움직이니? 라고 하려면 아까 그 표준화 공식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 알파는 도대체 여기에 어디로 움직이지? 여기로 움직이는데 얘가 어떻게 요렇게 요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분의 x 좌표가 알파였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m 요렇게 해서 요 좌표로 넘어오는 거고요. 베타라는 녀석은 시그마 분의 베타 마이너스 m 요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 알파부터 외우지 말고 그냥 저 표준화 공식만 기억하는 겁니다. 얘를 이 그래프로 바꾸면 시그마 분의 x-m이니까 알파-m 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시그마 분의 베타-m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바꿔서 이 표를 읽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확률을 찾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떨어진 정도의 의미가 어떻게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표준화 공식을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어차피 별량에서 평균을 뺄 거니까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여기에 m 더하기 k 시그마라는 x좌표가 있었습니다.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k로 움직이는 거예요. 봐봐. 여기 m 더하기 k 시그마가 있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m 더하기 k 시그마 m 사라지고 시그마 나누고 나면 k만 남겠지. 그러니까 표준화한다는 의미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얼마만큼 커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봐봐. 평균에서 표준 편차가 몇 번 커졌어? 라고 해서 K번만큼 커졌어. K배 했어. 라고 하면 여기서 K가 되는 거라고. 됐니?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런 예들이 벌어진다고요.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수학 성적의 평균이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25의 제곱짜리래요. 그러면 내 점수가 현재 75점이야. 됐어? 그럼 나 몇 등급 맞을지 예측해 봐야 되잖아, 얘들아. 이걸 표준화하면 75에서 50을 빼니까 25라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 찾는 거라고. 돼? 표준 편차 한 번 커졌으니까 1이 된 거야. 요 의미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자, 이제 확률을 구하면 이건 0.5에서 빼서 갑니다.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표에 보시면 0부터 z까지라고 해서 z가 1이 되는 거 1.0 0이 되는 거 찾아보시면 0.3413이 됩니다.
0.3413을 빼주시면 돼요. 대략 여기 0.34라고 하면 0.16이야. 몇 프로야? 16% 정도예요. 그러면 16%면 나 몇 등급이란 얘기야? 3등급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잘 봐봐. 니네 이거 해석하는 거야. 니네 그 성적표 보면 항상 성적표에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지? 이거 생기부 할 때 그 여러분 그 수시 원서 쓸 때 그 교과 말고 학생부 종합을 쓰면 그런 표가 다 같이 넘어가는 거야. 다 같이. 응? 그래서 대부분 보면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정도 더하면 그게 3등급 기준이야. 전후로. 모든 학교의 시험들이 대부분 그래. 왜? 이런 걸 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됐죠? 자, 우리가 표준화 한다는 의미는 뭐냐?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몇 배를 더했니? 정도가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기호 정도는 알아둡시다. 대칭축이 M자리예요. 그래서 요렇게 쓰여집니다. 대칭축 찾는 식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읽는 거죠. 이게 대칭축이 M자리의 뜻이에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M에서 X를 뺀 함수값과 M에서 X를 더한 함수값이 서로 똑같아. 이게 대칭축이 M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읽을 수 있어야 돼. 외우지 말고 여기 어떻게 외워야 돼? 읽냐? M을 기준으로 X만큼 뺀 함수값과 X만큼 더한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대칭축이 나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외울 땐 어떻게 하느냐? 어머나 X의 부호가 달라. 무슨 축 대칭? X의 부호가 반대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한 거야. 그걸 둘 다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어? M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러니까 대칭축이 M이 된 거야 라고 읽는 거라고요. 그래서 X의 부호가 다를 땐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대칭축의 의미입니다. 됐죠? 이 정도는 우리가 미적분이나 수투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요 식의 의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정규 분포에서 여러분이 할 일에 다예요. 얼마나 할 게 없어. 그냥 표준화만 하세요. 다른 거 시키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표준화만 잘 한다면 이런 시험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린트 좀 잠깐만 볼게요. 프린트를 먼저 볼 거예요, 오늘은.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 정규 분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한테 확률을 구해라. 두 번째, 정규 분포 곡선을 서로 비교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 문제들이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다음 그림에서 곡선 ABC는 각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XYZ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XYZ의 평균을 M1, M2, M3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1, 시그마2, 시그마3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러 갈까요? C는 곡선 B를 평행 이동한 거래요. 그럼 봐봐. C는 곡선 B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가 똑같다는 얘기야? 평균은 달라졌는데 표준 편차는 현재 똑같은 상태란 얘기야. 그래프 모양이 안 바뀌었잖아. 최대값이 안 바뀌었잖아. 이 둘은 평균은 다른데 표준 편차가 똑같은 겁니다. A와 B는 X는 K에 관해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A, B의 평균은 뭐예요? K란 뜻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프 보지 않고 읽었습니다. 자, 볼게요. A와 B는 평균이 서로 같아요. 대신 표준 편차는 서로 다릅니다. B와 C는 평균은 다른데 서로 표준 편차는 같아요. 그러면 A와 B만 비교할 거야. A의 표준 편차와 B의 표준 편차 중에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 이렇게 물어보면 최대값이 큰 녀석이 표준 편차는 작다고요.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커. 그리고 C랑 표준 편차는 똑같아. 그 다음 A의 평균과 B의 평균은 서로 같고 C의 평균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C의 평균이 제일 커. 이렇게 비교 가능하다. 이 정도 읽을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우리가. 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가 문과 뭐 이과 상관없이 뭐 통계학과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그래프들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분배된 게 훨씬 더 고르게 분포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B와 C가 이걸 보고 B, C가 A보다 고르게 분포된 상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돼 있죠? 자, 1번 볼까요?
자, 시그마 1과 시그마 2, 시그마 1, 1, 2, 3, 4지 이게 죄송합니다. 정수야. 1, 2, 3, 1, 2, 3 이렇게 된 거죠. 자, 시그마 1, 시그마 2 누가 더 작니? 시그마 2가 더 작아요.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작다가 말이 안 됩니다. 시그마 2와 시그마 3는 같겠죠. 왜?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3번 M1, M2의 값은 같죠. M1, M2의 값은 K로 똑같습니다. 대칭축이 K라고 했으니까. 자, X가 K보다 클 때 확률. 여기 봐봐. X가 K보다 클 때 확률. K가 대칭축이에요. 그러니까 A랑 B는 모두 2분의 1이야. 자, 클 확률은 확률 변수 Y가 K보다 클 확률과 서로 똑같다. 이게 X, Y를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됐죠? 둘이 똑같습니다. 5번. Y가 K보다 클 확률. Y가 K보다 클 확률 B입니다. 2분의 1이에요. 확률 변수 Z가 얘가 Z야. K보다 클 확률보다. 여기 봐봐. Z는 이만큼이에요. 2분의 1보다 훨씬 더 크겠죠. 이해돼? Z는 지금 요 그래프잖아요. 우리가 말한 표준화가 아니고요. Z의 그래프는 요 그래프라고요. K보다 클 확률이면 이만큼이에요. 이미 절반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Y가 K보다 클 확률은 확률 변수 Z가 K보다 클 확률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프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자, 2번도 좀 볼까요? 똑같은 그래프 문제만 몇 개 좀 넣어놨어요. 자, 새 확률 변수 X, Y, W가 정규 분포 곡선 ABC를 따르고 있대. 여기 보세요. 여기. 자, A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여기. 평균이 45고요. 표준 편차 시그마 I의 제곱이라고 쓰고요. B는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B짜리예요. 자, C는 평균 70이고 표준 편차가 C짜리인 녀석입니다. 그래프만 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높이 보세요. 어머나, 얘 높이가 제일 높아. 그 얘기는 C의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을 거야. 그 다음 A와 B의 높이는 비교할 수 없잖아. 그치? 선생님이 비교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A, B의 관계는 잘 모르겠으면. 이런 형태. 그런데 여기 또 써있네. A와 B는 평행 이동한 거래. 그럼 표준 편차는 서로 똑같겠죠. 됐죠? 평행 이동했습니다가 나왔으니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 찾으세요 그랬어요. X의 평균에다가 25를 더하면 Y의 평균이 되니 X, Y, Z입니다. 25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당연하다. 자, 니은 45부터 55야. X의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 X의 입장에서 45부터 55입니다. 자, Y의 입장에서 60부터 70. Y랑 무슨 상관이야? 표준 편차가 다른데. Y랑 표준 편차가 똑같죠? 여기 봐. 죄송합니다. 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Y야. X, Y, Z입니다. 둘이 표준 편차가 똑같아요. 그럼 이 값도 여기 10만큼 커졌어. 그럼 나에게 똑같이 10만큼 커져서 60이 되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대칭축이 70짜리잖아.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한 어디랑도 똑같아? 50부터 70까지랑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된 겁니다. 왜? 표준 편차가 똑같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두 그래프는 그냥 평행 이동 관계 있으니까 이 점의 평행 이동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칭 이동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확률 변수 Y의 표준 편차가 확률 변수 오메가의 표준 편차보다 더 크죠. 디귿은 틀렸잖아. 이게 더 큰 거잖아. 밑에 있는 게 더 큰 거. 이게 더 작은 거.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표준 편차 시그마를 따를 때 정규 분포 그래프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1번, X는 M에 관해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맞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종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형에 가까울수록 인구 비율이나 뭐 이런 게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인구는 역삼각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기 때문에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지? 니네들은 연금 못 받아?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65세인가요? 또 쓸데가 없는 얘기로 빠지네.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나와요. 65세 이후부터. 당연히 이 분들이 일하면서 돈을 낸 거긴 하지만 돈은 계속 쓰여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돈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지. 그걸 누가 이 돈을 채우는 거냐? 또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지만 그 일을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부터 뭐
20대부터 일을 시작해서 64세까지의 사람들이 이 돈을 채워주는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요 일하는 사람들이 대략 젊은이 한 명당 20대 젊은이 한 명당 어른들 한 명 정도만 1대1은 안 되고 한 1대2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더 지나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 젊은이 한 명이 어른 5명을 카바쳐야 돼. 그러니까 세금 훨씬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응?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요즘에 말이 많은 거야. 국민연금에 뭐 계약해야 되네, 뭐 해야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얘네들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 큰 기업들 중에 그 주식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국민연금공단이야. 돈이 엄청 많아. 왜냐면 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걷잖아. 얘네 돈 엄청나게 많아. 맨날 실패해. 막 얘네 삼성전자 몇 프로 갖고 있고, 뭐 우리나라 큰 굴지의 대기업들을 대부분 다 소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거든요. 경영권에 영향을 못 미치지만, 근데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날려먹어가지고 돈이 별로 없어. 자, 죄송합니다. 자, M은 평균이고 시그마는 표준편차다 맞고요. 시그마의 값을 고정시키면, 시그마의 값을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그래프의 모양이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M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높이랑 관계없지. 좌우로 평행 이동만 하는 거라고. 자, 이 시그마가 하는 역할이 높이를 바꾸는 거고요. 이 M이 하는 역할은 평행 이동을 하는 거예요. X축으로 평행 이동.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3번입니다. 자, 4번.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맞죠? 자, 평균이 일정하대요.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 값이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 최대값은 작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곡선의 모양은 높이가 낮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양쪽으로 넓게 퍼지는 형태가 될 거라고요. 종형이 나오지 않아요. 갑니다. 정규분포 곡선이 여기 보세요. 평균 M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한 번 커지고 두 번 커지고 세 번 커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좌우가 대칭이니까 절반씩 찾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은 얘를 절반 나눈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은 얘 절반 나눈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은 절반 나눈 거야. 이걸 표준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준 편차 한 번 커진 거니까 1이 될 거야. 1. 그래서 이걸 표준화 시켜버리면 0부터 1까지 표준 편차 한 번 꺼진 겁니다. 요거의 절반이니까 0.3413 요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3413 이렇게 손하고 말하고 따로 놀아.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표준화 하지 않고 그냥도 풀 수 있는지를 문제를 좀 봅시다. 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여기 보이시죠? 대칭축이 얼마짜리다? 얼마짜리? 35짜리인 거야. 아까 선생님이 쓴 거 다시 여기 찍히나 모르겠지만 아까 써준 건 이렇게 써준 거죠. m 더하기 x와 m 빼기 x가 서로 같아요. 이러면 대칭축이 m짜리인데요.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요 x 자리에 m 빼기 x를 또 집어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x 자리에 m 빼기 x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든 관계가 없으니까 요런 형태로 쓰여집니다. 요것도 숫자 대신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에 x 빼기 m 뭐 요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둘이 같은 뜻이에요. 찾는 방법만 기억해 보시면 x의 부호가 다르네.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이야. 그래서 평균이 35짜리, 표준 편차가 5짜리를 따르고 있대요. 나보고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래. 갑니다. 표준화 시킬 필요가 없죠. 여기가 35였어요. 40은 표준 편차 한 번 커진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싹 다야.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이미 여기는 0.5, 나는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0.3413 요렇게 문제 풀어서 0.8413 요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표준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표준화는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주어진 것들만 대부분 표준화를 할 거예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시그마 짜리를 따른다.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그래프 그리세요. 제발 이런 거 할 때 그래프 그려. 선생님 그런데 저 좌우 대칭되게 잘 못 그리겠어요. 그럼 직선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 때는. 평균 m을 기준으로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좌우 대칭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 A랑 B의 크기 중에 B가 더 크대요. 그럼
B가 여기에 있고요. A의 위치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의 위치를 그냥 여기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자, A부터 여기 이만큼의 확률을 찾으래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에서 갑자기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 이거의 확률을 빼주래.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여기 부분의 확률을 찾으려면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에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을 빼줘야겠죠. 맞지? 아니면 이렇게 표시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에서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을 빼주셔야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말이 안 됩니다. 자, M보다 크거나 같다 0.5 맞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M보다 크다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답은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보세요. 이쪽 구간, 여기 구간의 확률은 전체에서 크거나 같다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 이유가 뭐겠어?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과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겠죠. 여사건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니?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냐 이거?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00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짜리래요. 자, 요 녀석이 fx입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10짜리다. 그리고 요거 잘 읽어야 돼. 가끔 여기에 제곱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럼 제곱을 만들어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 너는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가 5짜리래요. 확률 변수 x와 xy의 확률 밀도함수 y는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두 그래프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색칠한 부분. 나는 색칠이 안 보이니까 얘는 10부터 15 여기 부분이 확률이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지? 자, K 값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기 봐봐. 얼마만큼 작아졌죠? 15만큼 작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얘를 이쪽으로 넘겨오면 15만큼 커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좀 이상하다. 10은 좀 정수야. 여기를 10이라고 하죠. 뭐. 그러면 15 작아졌으면 15 커지면 되니까 40까지 확률과 똑같겠죠. 우선은 이렇게 바꿀 거예요. 왜냐면 얘도 100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도 평균보다 큰 쪽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럼 이 40은 얼마만큼 커진 거냐? 평균에서 표준 편차 3번 커진 거예요. 이걸 표준화하면 3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지금 선생님은 표준화 안 쓰고 가능한 한 그래프의 특징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K값은 얼마지? 너 표준 편차 3번 커지면 돼. 그러니까 100에다가 3 곱하기 10 커져서 130이면 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풀이 1번이야.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완벽하게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하는 게 좋으냐?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갑니다. X는 10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K보다 작거나 같아의 확률과 1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25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평균이 100이고 25짜리니까 이렇게 쓰는 건 안 돼요. 이것보다는 25부터 40까지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해주십니다. 그래 놓고 이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표준화했을 때 표준화한 범위가 같아야겠지. 자, 얘를 표준화해 볼까요? 평균이 25니까 25에서 25 빼면 0이니까 얘 표준화하면 0입니다. 자, 40에서 25를 빼면 15고요. 그 15를 표준 편차 5로 나누니까 3이 됐어요. 자, 그럼 너도 표준화를 해보자. 너도 표준화를 해보면 100에서 100 뺐으니까 0이에요. 작거나 같아요. 10분의 K 빼기 100. 이 둘이 같으려면 이 값이 3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비교하면 훨씬 더 예쁘지. 됐죠? 이거는 그래프의 특징만 가지고 표준 편차만큼 커졌으니까 선생님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기가 10이 아니고 여기가 40이 아니고 38 이러면 어떡해? 그럼 막 소수점을 해야 되잖아. 소수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표준화 시켜서 비교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방향은 좀 맞춰주는 걸로. 요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K가 130이에요. 자, 7번.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보세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보세요. 예쁘지 않게 나오잖아요. 보는 순간 x의 부호가 달라.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대칭 축이야. 그러니까 얘는 x는 2 대칭이야 라고 써져 있으니 평균이 2짜리구나 라고 나온 거예요. 자, x의 표준 편차가 루트 5니까 정규 분포는 어떻게 쓰죠? 2,5가 아니고 루트 5의 제곱 요렇게 쓰는 습관을 드립니다. 자,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 gx가 fx를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평행 이동했어. 표준 편차 안 바뀌어. 뭐만 바뀌어? 평균만 바뀌어. 평균이 5만큼 갔으니까 7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 5짜리 녀석이 됐더라. 그래서 평균 얼마예요? 7이요. 분산 얼마예요? 5예요.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뀐 게 없으니까. y의 평균, y의 분산. 평행 이동했어? 표준 편차는 동일하고 평균만 바뀔 거야. 라고 읽는 연습을 하는 거다. 다음에 확률을 값을 고르쇼가 구하쇼인데. 아유, 참. 갑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표준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예쁘게 그려주세요. 잘 안 되면 직선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평균이 이렇게 있고요. 자, 하나씩. m에서 마이너스 2a만큼 뺀 거의 확률이 0.91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이쪽에 있다고. 여기에 2a가 있는, m 빼기 2a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0.91이니까 여기가 0.5고 여기의 값이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0.4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두 번째. 이 녀석. 요 녀석을 절대값을 풀어줘서 범위를 x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a니까 m 빼기 a x m 더하기 a 요 확률이에요. 이게 0.44야. 그럼 얘의 의미가 뭐죠? 이 둘이 m을 기준으로 확률이 똑같죠. a만큼 커지고 a만큼 작아졌으니까 얘들아 봐봐. 이 i는 결과적으로 m 빼기 a부터 m까지의 확률 더하기 m부터 m 더하기 a의 확률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둘이 똑같잖아. 선생님은 m 빼기 a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m 빼기 a만. 그럼 m 빼기 a부터 m까지 여기의 확률이 너의 절반 0.22가 된 거야. 여기가 0.22가 된 거야. 그럼 나는 이 부분이 0.42를 뺐으니까 0.19면 되겠죠. 됐니? 자, 이제 하나하나씩 다 퍼즐을 맞췄습니다. 시험 문제. m 플러스 a부터 m 플러스 2a까지 하래요. 그럼 볼까요? m 플러스 a? m 플러스 a는 뭐랑 똑같죠? 대칭축이 m이 나와야 되니까 m 빼기 a랑 똑같고요. 넌 뭐랑 똑같죠? m 빼기 2a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m 빼기 2a부터 m 빼기 a까지인 거랑 똑같은 시험 문제가 돼버렸지. 그래서 나 여기 0.19 이렇게 찾는 거야. 대칭성을 이용하는 시험 문제는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죠. 자, 9번 또 나오죠?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확률 변수 z가 정규 분포 곡선. 이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1이라고 써있지만 제곱도 써있다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나보고 표준화하란 얘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개념 원리 먼저 풀고 그 다음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개념 원리에 이런 그래프의 특징이 아마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푼 거예요. 자, 개념 원리 문제 가볼까요? 자, 이것 또한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입니다. 저기 보세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18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과 1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입니다. 그래프를 제발 그리세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쭉 가서 대칭축이 있을 텐데 18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18이 저기 있으면 어떡해? 보기 편하게 그려 제발. 이거의 확률과 1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대칭축이 너와 너의 중간에 있었다는 얘기죠? 둘이 더하면 30이니까 15 이렇게 되는 거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선생님 저 외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과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같으려면 첫 번째 a 더하기 b를 2로 나눈 게 m이면 돼요. 이러면 다음이 성립합니다. 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a랑 b 자체가 m인 경우도 있겠죠. m보다 크거나 같다, m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런데 이건 이미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잘 쓰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이 되면 좌우 대칭축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 써있죠.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여. 그럼 이제 표준화하는 거라고요. 저기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거 연습하지 마시고요. 표준화만 연습하러 갑니다. P. 자, X가 25예요. 평균이 40입니다. 25에서 40을 빼면 마이너스 15고요. 그걸 10으로 나눴습니다. Z. 작거나 같아요. 40에서 40 빼니까 0입니다. 나는 이 값이 마이너스 1.5예요. 그런데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는 음수에 해당하는 녀석은 없어. 그러니까 양수로 만들어 0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아의 확률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너도 표준화. P, Z가 크거나 같아요. 60 보세요. 60에서 40을 빼면 20이니까 10분의 20이 돼서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대충 그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려주시고요.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만큼이라고. 이걸 다이렉트로 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만큼 절반에서 0부터 2까지를 빼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빼기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서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50, 표준 편차 5짜리를 따를 때 오른쪽 정규 분포. 아이, 꺼져. 여기 봐. 크거나 같다야.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보세요. k보다 크거나 같은 게 0.0013이야. 그럼 잘 생각해 볼까요? 먼저 선행적으로 좀 해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평균을 기준으로 이쪽이 0.5, 0.5라고요. 만약에 이 k가 여기 있었잖아. 그럼 0.5보다 큰 값을 가져야겠지. 근데 여기가 0.0013이란 얘기는 k가 여기에 있었단 얘기야. 그럼 나는 어디로 계산해야 돼? 이걸로 표준화하면 의미가 없잖아. 다시 나중에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럼 m부터 k까지의 확률이 0.5에서 0.0013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p, m보다 크거나 같고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0. 얼마야? 4, 8, 8, 7이 되면 돼요. 이제 표준화 갑니다. m에서 50, m이 50입니다. 50에서 50을 뺐으니까 꺼져. 0, z, k에서 50을 빼주고 5로 나눴습니다. 이게 0.4887. 오른쪽 표에 보시면 0.4887 되는 z값이 얼마죠? 표를 내가 안 집어넣어가지고 0.4887. 내가 저 빼기 잘못했니 혹시? (4987) 이구나. 아, 왜 9? 야, 여기가 여기 4987. 아우, 뺄 셈도 못해. 죄송합니다. 0.4987 되는 거 얼마죠? 3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값이 3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찾는 k의 값이 65더라. 이렇게 풀면 돼요. 아, 선생님, 저는 여기서 다 하고 싶으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마지막 z를 찾을 때가 항상 0을 기준으로 시작하니까 사이 값으로 풀어놓은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지? 미리 바꾼 겁니다. 자, 19번. 이제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건데 너무 적어, 여기 예제가. 이게 끝이야. 본시. 아니다, 한 문제 더 나오나?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고 보세요. 읽는 걸 잘 읽어야 돼요. 학생 1000명을 다 조사했잖아. 그럼 너는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산확률 변수로서 평균 164, 표준 편차 5를 구해놓은 상태인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170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프로인지를 구하면 되는데 잘 생각해봐. 문제 자체가 이상하다니까? 아니 1000명을 다 조사했으면
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런 작업을 왜 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전체 고등학생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고등학생으로 하면 다 셀 수는 없잖아. 우리가 뭔가를 조사할 때 보시면 이렇게 추출을 해서 몇 가지만 조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형광등 하나 나갔는데 여기 형광등 보세요. 선생님이 형광등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야.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개발을 했어. 우리 형광등은 10만 시간 연속 켜져 있어요 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멍청한 사장인 거야. 직원들한테 앞으로 나오는 제품 모두 확인해 봐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 한 달 만에 망해. 한 달도 안 돼서. 왜? 나오는 제품을 다 확인하면 팔 게 없잖아. 망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중에 막 나온 것 중에 박스들을 컨테이너 채울 거예요. 그럼 컨테이너를 연 다음에 박스 몇 개를 골라요. 무작위로. 그리고 다시 그 박스 안에서 연 다음에 그걸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또 몇 가지를 무작위로 고르는 거야. 고른 다음에 실제로 확인을 해보는 거라고. 이해돼? 그렇게 해서 그게 얘네들이 다 잘 켜져 있으면 얘네 전부 다 잘 만들었네 하고 그냥 갖고 가는 거야. 분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도 사실은 1000명의 키를 조사해서 1000명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모든 고등학생들을 조사한다 그러면 연속확률 변수로 바뀌겠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시험 문제 자체는 좀 그거에 맞진 않습니다. 자, 170 이상인 학생이 전체 몇 프로니? X가 크거나 같아요, 170. 요거 찾는 거잖아요. 확률 찾는 거라고요. 비율 찾는 거니까. 그럼 P, Z가 크거나 같아요. 170에서 평균 164를 빼면 6입니다. 그래서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아까 그림 보시죠? 그림 예쁘게 그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요. 이만큼을 찾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만큼에서 여기를 빼는 수밖에 없으니까 0.5에서 0부터 1.2까지를 빼주는 겁니다. 0부터 1.2까지는 표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은 전체 몇 명인이라고 물었어요. 몇 명인이라고 물었지만 비율이 얼마인지만 찾으시면 되겠죠. 상대 도수 찾는 거니까 160 이상, 170 이하. 이게 초과, 미만. 그래도 답은 똑같습니다. 표준화 해주시면 160에서 164를 뺐으니까 4가 돼서 5분의 4가 마이너스 4구나.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70이니까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아요. 우리는 음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빠르게 마이너스 0.8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2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는 표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어떡하지? 대칭축이 0짜리니까 0부터 0.8까지로 바꿔서 더하시면 돼요. 그 확률에다가 이걸 구한 확률에다가 전체 1000명이니까 1000을 곱하면 몇 명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자, 20번 요런 거에 쓰는 거예요. 이제 커트라인 계산할 때.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시험에 2000명이 지원했대요. 그럼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1등부터 2000등까지의 순서 중에 32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0.16, 16% 안에 들면 나는 합격하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3등급 이내, 거의 3등급권인데? 그러니까 16% 안에 들면 어찌됐든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 응시자들 전체 평균입니다. 합격한 사람의 평균이 아니에요. 응시자들 전체 평균이 450, 표준 편차가 75짜리를 따르고 있다고요. 자, 내가 꼴등으로 입학했어. 나의 점수를 구하래. 커트라인을 구하라는 얘기야. 내 점수가 K라고 해봅시다.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확률이 얼마면 돼요? 0.16이면 나는 붙는 거야. 그치? 표준화 Z가 크거나 같아요. 시그마 75분의 K-450. 이게 0.16이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태로 풀고 나면 여기서 다시 바꿔야 되잖아.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여기서 바꾸셔도 됩니다. 자, 0부터로 바꿔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작거나 같아요. 75분의 K-450. 이게 0.34가 나와야겠죠. 그죠? 0.34 여기 써있죠. 1이라고. 요게 1이면 돼요. 그래서 525점 맞으면 되는 거야. 됐니? 자, 문제부터 가볼까요?
잘 봐봐 얘들아. x에서 m을 뺐다고 나오는 순간 표준화가 머리 떠올라야 돼. 가서 뭘로 나눠? 시그마로 나눠. 이거 시그마로 나누는 순간 시그마 x-m인 거니까 z로 바뀌었다고요. 절대값 z가 작거나 같아요. 1. 이거의 값이 0.6826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 가서 시그마로 나눠. 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이 0.9544다. 가서 시그마로 나눠. 3이 0.9774다. 이렇게 빠르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건 절대값 없애버리는 일 할 필요 없습니다. 표준화 할 거니까.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값을 고르래요. 0이야. 평균이 0이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잖아. 그럼 이건 1부터 3까지일 거고, 그럼 0부터 3까지 해서 0부터 1까지를 빼주시면 되고요. 0부터 3까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걸 얼마로 나누는데 반으로 나눠야 돼. 자, 0부터 1까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이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인 건 너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나는 2분의 1 해주시고 0.9774 빼기 0.6826 이렇게 뺀 다음에 2로 나눠도 상관없겠죠? 2분의 1 한 다음에 빼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됐다. 10번 x는 평균이 12짜리, 표준 편차가 22. 자, y는 평균이 22, 표준 편차가 3짜리를 따르고 있대요. x는 8부터 k까지의 확률이고요. y는 k부터 28까지의 확률이 서로 같대요. 이 상태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얘들아. 만약에 이걸 표준화 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8이란 녀석이 평균에서 얼마를 뺀 거지? 바로 보이네? 표준 편차를 2번 뺀 거야. 근데 k를 모르겠어. 자, 28 볼까요? 28은 22에서 표준 편차를 몇 번 더한 거야? 2번 더한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이네?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하러 갑니다. 재손실 방법 표준화라고 했어요. 8에서 12를 빼면 마이너스 4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자, 여기 2분의 k-12가 됐고요. 자, 넣어 갑니다. p 표준화 3분의 k-22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작거나 같다. 여기가 2라고요. 이 확률과 이 확률과 같아야 되는데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이 문제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서로 똑같대요. 그럼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해야 되지. 그게 뭐야? 너랑 너랑 더한 게 0, 너랑 너랑 더한 게 0이면 돼. 너랑 너랑 더한 게 0이죠? 그러니까 너랑 너랑 더한 게 0이면 되겠지. 아니 선생님 얘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똑같은 입장이 계속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너랑 너랑 더한 게 0이구나. 양변에 6을 곱하시면 3k 빼기 36 더하기 2k 빼기 44 5k가 80 k는 1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함수 fx, gx라고 하죠.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y가 10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여기 6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는 평균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2짜리라고요. 맞죠? 표준 편차는 달라지지 4짜리 표준 편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하세요. z가 크거나 같아요. 10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6, 4. 따라서 p, z가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5. 그래프 마이너스 1.5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미 포함이니까 0.5겠죠? 그럼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에다가 0.5를 더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 i는 0부터 1.5까지를 표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된 달걀의 무게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4짜리래요. 생산된 달걀 중에 임의로 택한 달걀의 무게가 60g 이상이 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P, X가 크거나 같아요. 60. 표준화. 60에서 52를 빼면 8이고 8을 4로 나누니까 Z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제 그래프 그리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다.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주시면 돼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 저렇게 나온다고. 저렇게 짜증나게 가끔 이렇게 나와. 틀리라고. 어떻게 써야 돼? 2의 제곱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가끔 저거 보고 그냥 4라고 계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확률 밀도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데 뭐가 보이죠? 아, 대칭축이 14란 얘기네. 그럼 평균이 14네. 다시 써볼까요? 나 이거 왜 안 지우고 있는 거야?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2를 따르는 정규 분포 곡선이더라. 확률을 구하세요. 갑니다. 12에서 14를 빼면 마이너스 2고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1 표준화하는 거죠. 크거나 같아요. Z가 16에서 14를 빼면 2고 2로 나누니까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인데 둘이 똑같으니까 바로 2배의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같아. 0부터 1까지 0.3413이니까 그거의 2배에서 0.68. 어느 회사 직원들의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은 평균이 150분이고 평균 150분은 통화한대요. 표준 편차가 20분 정도가 되더라. 자, 이 회사의 직원 중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이 2시간 이상일 확률 X가 2시간 120 이상일 확률입니다. 표준화 120에서 150 빼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0분의 30 따라서 P, Z가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5. 자, Z가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그래프 그리세요. 여러분은 선생님은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프 그렸다고 여기 착한 사람들 눈에 보일 거야. 바꿀 거야. 이제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1.5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도 둘이 똑같겠죠. 그럼 이 상태로 보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5. 그럼 내가 찾는 거 0에다가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면 된다. 15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20%가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여 공부한다. 400명의 학생 중에서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는 학생이 68명 이상 88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배우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비율이 나와 있어요. 학생 중에 5분의 1 정도는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대. 근데 우리 학교 학생은 총 400명이 있대. 그치? 그럼 평균적으로 몇 명은 인터넷으로 본다는 얘기야? 이항 분포가 됐잖아요. 이항 분포라고요. 400명이 볼 거고 확률이 5분의 1이 된 거야. 그치? 나 지금 설명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 봐봐. 그랬을 때 잘 봐봐. 68명 이상 88명 이하의 확률이래요. 그러면 400명 중에 68명, 88명을 다 찾으면 되잖아.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시그마 K는 68부터 88까지 400 컨비네이션 K에 5분의 1의 K제곱, 5분의 4의 400 마이너스 K제곱. 이게 우리가 찾는 확률인 거잖아. 실제로는 이거잖아. 왜냐면 이항 분포라는 건 이항 분포인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항 분포라는 건 이산 확률 변수고 확률을 내가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 이걸 계산은 못해, 얘들아. 선생님 이거 얼마예요? 계산하라고 하면 난 모른다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는 분명히 이산 확률 변수야. 그런데 계산 못하니까 400명이면 너무 많지. 이게 만약에 한 8명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7, 8명까지 나오면 노가다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8명 이상이 되잖아요?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정규 분포 곡선.
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자 이거야. 그럼 평균이 얼마지? 평균이 20명이야. 표준 분산 찾으러 갑니다. 둘이 곱한 다음에 5분의 4를 곱하시는 거니까 16, 4의 제곱이 됐다고요. 돼? 68 이상, 88 이하의 확률을 하자. 왜 이렇게 막, 근데 68, 20%면 5분의 1 맞지? 55분의 1이면, 나 계산 왜 58, 40이잖아. 이거 어디서 20 나온 거야? 이거 어떤 새끼야, 이거? 어떻게 20이 나온 거지, 이거? 죄송합니다. 미쳤나 봐. 5로 나누면 88에 64니까 8의 제곱. 죄송합니다. 무슨 숫자가 이상하더라니. 자, 뺍시다. 68에서 80을 빼면 마이너스 12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12보다 크거나 같고 Z가 8분의 8이 됩니다. 따라서 4로 나누면 2분의 3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Z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0부터 1.5까지에다가 0부터 1까지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단원의 제목이 뭐냐?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야. 근사. 습비 비슷비슷하다고 숫자가 커지면 굳이 이걸 계산할 수 없는데 이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서 표준화해서 풀어도 답이 습비해져. 실제로 보시면 저 n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n이 숫자가 작으면 그래프가 좌우 대칭의 그래프가 안 그려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그런데 n이 막 커지잖아요. 커지다가 한 10 정도만 돼도 정규 분포수처럼 좌우 대칭이 되는 그래프들이 그려지더래. 실제로 해보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는 평균 분산은 되게 쉽게 구하거든. NP, NPQ로. 그런데 확률 자체의 계산이 식으로 쓰여질 순 있으나 저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 정규 분포로 바꾼 다음에 근사해서 계산해보자. 그래도 다 비슷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우리 책의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란 얘기예요. 굳이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쭉 풀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외워야지 이러지 말라고. 원래는 이거야 얘들아.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계산이 너무 불편해. 내가 400 컨비네이션 68을 어떻게 하니?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산 못하니까 마치 정규 분포처럼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자 이거예요. 책에 보시면 그래프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176페이지. 10일 때도 안 되는구나. 한 40일 때 되는구나. 자, 보시면 거기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이쪽에 여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평균 이렇게 이동해서 마치 정규 분포와 비슷해지더래. 그러니까 그냥 정규 분포처럼 풀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늘었죠. 뭐가 늘었죠? 이걸 여러분이 직접 찾아야 된다는 거 정도만 늘었다. 이 직전까지는 보세요. 이 직전까지의 문제들은 평균이 얼마, 표준 편차가 얼마일 때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항 분포가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 너 평균하고 표준 편차 네가 구해봐 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이항 분포인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알죠? 5분의 1 정도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본대. 내가 한 사람을 뽑았어. 그 아이가 인터넷 강의를 볼 확률이 5분의 1로 고정돼 있어. 그럼 뽑는 걸 총 몇 명? 400번을 반복한 거지. 돼? 그러니까 이항 분포가 된 겁니다. 자, 시작할까요? 또 똑같은 문제 나왔습니다. 볼트를 생산하는 어느 공장의 기계는 생산하는 볼트의 지름이 4.25 이상 4.27 이하가 되도록 지정되어 있대요. 이 공장에서 생산 공정에 의해 생산된 볼트의 지름의 평균은 4.26이고요. 평균이 4.26. 표준 편차가 0.005의 전체 제곱자리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볼트 10,000개를 임의로 택할 때 지정된 지름의 길이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러면 팔 수 있어. 그런데 이걸 벗어나면 못 팔아.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생각해 보자고요. 됐죠? 그럼 10,000개 중에 불량품이 몇 개 정도 나오니를 판단하라는 얘기니까 우선 이거 이상 이거 이하가 되도록 지정되어 있대. 그냥 나는 정상 제품이 나올 확률을 찾을 거예요.
요렇게 될 거고요. 표준화하러 가면 되죠. 와우. 마이너스 0.01, 0.005 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작거나 같아요. 0.005분의 0.01 요렇게 됩니다. 자, 분자분모에 1000을 곱하면 이건 마이너스 2고요. 이건 2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 이건 0부터 2까지의 확률에 2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0부터 2까지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477이? 자, 그래서 2 곱하기 0.4772. 이게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된 지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1에서 너를 빼주신 답이 내가 찾는 거다. 이런 불량품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17번. 자, 어느 해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의 1인당 소비 금액은 평균이 50만원, 표준 편차가 10만원짜리래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해 백화점에서 소비 금액의 상위 2% 이내의 고객을 VIP로 관리한대요. 자, 대상이 되는 고객의 최소 소비 금액이래요. 그럼 K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 소비 금액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0.02가 나오면 됩니다. 자, 표준화를 해보시면 Z가 크거나 같아요. 10분의 K 빼기 50. 이거의 값이 0.02다. 그럼 크거나 같다니까 못 푼다고요. 그래서 0부터 10분의 K 빼기 50. 이거의 확률이 0.48이 되도록 하면 돼. 0.48이 2.05니까 요 값이 10분의 K 빼기 50이 2.0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저거 얘보다 지금 0.02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여기 확률이 0.48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K의 값이 70만 5천원 이렇게 되겠지. 자, 18번. 아까 했던 문제, 지금 17번 문제랑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아서 요거는 좀 이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똑같은 문제 나왔죠? 1000명이 했고요. 응시자의 평균은 820, 표준 편차는 50이야. 합격자의 최저점을 찾으래요. 120, 이 회사에 123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 입사시험을 응시했대요. 1000명이었으니까 합격을 하려면 1000분의 123등 안에 들어야 돼. 따라서 0.123 요 확률 안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문제 똑같이 푸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이 0.123이다 해서 푸시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똑같은 시험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입사 지원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러 60명을 뽑았대요. 필기시험의 점수는 평균이 200점이고 표준 편차가 21대 필기시험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찾으세요. 똑같은 문제 두 문제 넣어놓은 겁니다. 바로 연습하세요. 자, 20번 갑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이블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3짜리더라. 평균 M, 표준 편차가 3짜리더라. 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이블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개의 테이블의 무게가 50 이하의 확률, X가 작거나 같아야 50. 이거의 확률이 0.0228이야. 표준화. Z가 작거나 같아요. 3분의 50 빼기 M. 이거의 확률이 0.0228이란 얘기는 저거 자체가 음수였다는 거 정도를 그래프에서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작거나 같다예요. 작거나 같다 이 확률 자체가 0.5보다 작다는 얘기는 음수 이 구간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바꾸자. P Z가 크거나 같아요. 이거의 부호를 통째로 바꾸는 거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야. 그럼 1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야 되니까 부호 바꿔서 3분의 M 빼기 50. 이거의 확률이 0.028이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0.028이니까 이쪽은 0.4772가 나오시면 돼요.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요? 0.4772가 되겠죠? 표에 보시면 아마 2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56이다. 이렇게 평균 찾으시면 돼요. 자,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92번 할 때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냥 이항 분포라고요.
나는 192번을 했다고요.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둘 다 앞면이 나오래요.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라고요.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1 곱하면 4, 4, 16, 4, 8에 32. 6의 제곱. 요렇게 된다고. 평균 48번 정도 나올 거고 표준 편차는 6짜리래요. 60번 이상 나올 확률. 만약에 이걸 이산 확률 변수로 그대로 푼다 그러면 K는 60부터 192까지 192 컨비네이션 K에 4분의 1의 K제곱에 4분의 3의 192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라고 원래는. 돼? 그런데 이 계산은 이미 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무슨 호 하자? 정규 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자. 그래 놓고 그냥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표준화 Z가 크거나 같아요. 60에서 48을 빼면 10이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절반에서 0부터 2까지 나올 확률을 찾으시면 돼요. 이게 0.4772야. 그러니까 별로 안 나오겠지. 그치? 야, 좀 봐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평균이 192번 던졌고 48이고 60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 0.477이 빼주면 0.0228이에요. 약 2%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60번 이상 나올 일이 진짜 별로 없는 거지. 자, 보자마자 확률이 뭐로 나와 있죠? 이항 분포,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와 있습니다. 100번 실행했고요. 발생 확률이 5분의 1짜리라고요. 100번 실행했고 발생할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럼 평균 20번 정도는 나올 거고요. 표준 편차가 4짜리더라. 표준화 시켜자. 그럼 너 표준화 시키면 16에서 2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Z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요거의 확률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0부터 1까지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0부터 2까지로 0.3413, 0.477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외우지 않고 그냥 풀다 보면 외워지더라고요.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0.3413이랑 0.477을 더하니까 얘랑 더하면 거의 0.8 정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100번 던져서 16번 하고 28번 정도가 나올 게 그렇게 된대. 자, 흰 공 4개와 검은색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한 후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는데요. 아, 독립사건이 됐어요. 총 이런 걸 150번 반복 실행할 거래요. 150번 했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필요합니다. 10분의 6, 5분의 3짜리가 됐다고요. 되죠? 자, 그랬을 때 검은 공이 78번 이상 나올 확률 그랬으니까 정규 분포로 바꾸자. 30이니까 90. 90 곱하기 5분의 2면 18, 36, 6의 제곱. 자, 78번 이상. 이제 표준화. P, Z가 크거나 같아요. 78에서 90을 빼면 마이너스 12가 아니고 22? 마이너스 22. 12면, 10이구나. 참 더하기 빼기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자, 따라서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5 하시고요. 요 녀석은 다시 0부터 2까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연습 좀 하자고. 이런 거 할 때 자꾸 연습 좀 하세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은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과 똑같아요. 이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어느 옷가게에서 판매한 티셔츠가 반품이 될 확률은 10분의 1, 0.1이래요. 이 옷가게에서 1600장을 판매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10분의 1이니까 160장은 반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항 분포 1600장 확률이 10분의 1. 반품되는 평균이 160. 10분의 9, 16 곱하기 9면 9, 6에 54, 144니까 표준 편차가 12짜리를 따르더라. 따라서 X가 178 이상이 될 확률. 표준화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이제 이건 됐지? 자, 25번 식물의 씨앗의 발화율은 5분의 4짜리래요. 5분의 4.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심든 그게 콩이든 그게 딸기든 그게 수박이든 5분의 4 정도는 발화하는 거니까 독립사건입니다. 이 식물의 씨앗을 100개 심었어요. 100번 반복 실행했어요. 이항분포가 됐겠죠?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86개 이상 발화할 확률이니까 이항분포 100, 확률이 5분의 4 해서 평균 찾아서 표준화 시키시면 됩니다. 자, 26번. 평균 EM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대칭축이 2짜리야? 그럼 평균이 2라고요. 표준 편차 내가 잘 모르겠어. 2부터 3까지의 확률이 0.3413일 때 무슨 화 시키자? 표준화. 그럼 0부터 시그마분의 1입니다. 3 빼기 2니까 이게 0.3413이에요. 표에 보시면 0부터 0.3413 되는 게 1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표준 편차가 1이 되면 되더라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27번.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9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이항분포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흰 공이 3분의 1번 이상 나오세요. 그럼 흰 공의 입장에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400번 했고 확률이 10분의 1이라고 푸는 겁니다. 됐죠? 자, 어느 농장에서 재배하는 A 과일의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농장에서 재배하는 A의 과일 중 무게가 165 이하인 것은 하등급의 상품으로 구분하여 판매한다고 한다. 하등급이면 판매하지 말아야지. 자, 그럼 무게가 165 이하가 될 확률을 찾자고요. 그죠? 하상품으로 판매할 거래요. 그러면 하상품이 될 확률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니까 PZ가 작거나 같아요. 빼주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건 PZ가 1.5보다 크거나 같아요니까 0.5에서 0부터 1.5까지를 빼주는 거예요. 1.5까지가 얼마야? 0부터 1.5까지가 0.433이래요. 그러면 0.5 마이너스 0.4332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 농장에서 수확한 A 과일이 총 10만 개래요. 이 중에서 하등급으로 분류될 과일의 개수를 찾으세요. 그러는 순간 여기다 곱하기 10만 개 곱해주시면 되겠죠. 요만큼 나올 거니까. 자, 조금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스타일이 좀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일부러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규분포 곡선 에 관련된 얘기를 한 거고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를 근사를 한 겁니다. 잠깐 우리 개념원리 문제를 안 풀었어. 생각해보니까. 제목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항분포의 정규분포로의 근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둘이 습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이고야. 이제 똑같이 봅시다. 이항분포 600번 실행했고 5분의 1이에요.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니? 5, 12, 240. 아, 5로 나누면 숫자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5, 4, 20, 5, 8, 9. 거기다 3을 곱하면 144. 표준 편차가 12짜리. 자, 원래 보세요. 204번부터 264번까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그마 K는 204부터 264까지 600 컨비네이션 K에 5분의 2의 K제곱 5분의 3의 600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라고. 됐지?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구분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시험 문제에 정규 분포 표가 주어져 있어. 그럼 근사하란 얘기야. 근데 표가 없어 얘들아. 그러면 근사로 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로 계산하란 얘기야. 무조건 다 근사하는 거 아니야? 이 600이 숫자가 되게 작으면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규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으면 근사하시고요.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표준화하는 거 안 할 거예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22번. 어떤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10분의 6, 5분의 3이래요. 150명 환자에게 이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이니까 이항분포 150명 치유될 확률이 10분의 6 요거 5분의 3으로 하자. 5분의 3 그럼 평균적으로 90명은 나을 거고요. 표준 편차가 6짜리가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5분의 2니까. 됐죠? 그랬을 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 x가 크거나 같아요. 99 표준화 해주시면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저번 시간부터 통계라는 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뭐 왜 이거 왜 하지라는 거 정도의 막 고민은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기말고사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만 나올 거니까 누구나 되게 잘 풀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를 정말 잘 봐놓으시면 아마 성적은 좀 잘 나올 거예요. 179페이지까지 다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개념올림 179페이지까지 다 하고 프린트 내드린 거 프린트 다 하시면 돼요. 됐죠? 자, 지금 오늘 내준 프린트 중에 안 풀어드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안 풀어준 거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